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일터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김효신 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노무사님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 네, 그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서 아, 언제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아, 네, 벌써 수능이라니. 수능이라서 이렇게 추운가 봐요. 저는 네, 수능 시험 어떻게 쳤는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수능 끝나면 학생들 네, 아르바이트 많이 네,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노무사님께서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신지 아, 궁금하네요. 네, 저도 2번 정도 해봤어요. 한 번은 네. 그 한의원에서 약 다리는 그 진짜요? 아르바이트를 해봤고요. 그 한 번은 그 꽃집에서 이제 배달하는 그 네.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보통 많이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네, 아니면은 뭐 카페 아르바이트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한의원에서 약 다리는 아르바이트 혹시 그거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그 고향이 시골이라서 이제 네. 방학 때 내려가면 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일자리가 나면 하게 됐습니다. 왠지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아니요, 되는데요. 약탕기 다 있어서 뭐 그 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너무 네, 제가 사극을 생각했나 봅니다. 네, 자, 제가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제가 네, 맞습니다. 여쭙습니다. 요즘에는 단기 일자리가 무지하게 많고 사실 어떤 뭐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 청년층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 그리고 뭐 조사에 의하면 특히 대학생의 90% 정도는 이제 방학 때 무조건 아르바이트 음, 하겠다라는 응답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노동법상 좀 서로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음. 해봤습니다. 네, 야, 우리 수능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네,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음, 굉장히 귀 쫑긋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아르바이트 많이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다들 좋아하실 것 음, 같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 아르바이트 짧게 단기간에 일하는 경우,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줄여서 요즘에 알바라는 단어로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 노동법에 있는 단어예요? 아르바이트? 없습니다. 노동법에는. 음, 노동법에는 또 없고요. 그냥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독일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냥 네, 독일어는 뭐 임시잡 그냥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죄송합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잠깐 하는 일하는 형태를 말하거나 뭐 네. 8시간 풀타임 아니고 파트타임 일할 때도 그냥 알바 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 어떤 일단 유형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아르바이트라는 그 딱 뭐 정의하는 걸 잘 이중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음,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언제 일하러 왔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그만둘 거다라고 하는 어, 그 문제에서 오는 우리 서로 그만둘 때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사실 아르바이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 네, 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는 거의 시급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급에서는 일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네. 주휴수당을 안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나 음, 그냥 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월급 얼마 합시다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루에 두세 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노동법 적용이 좀 다를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풀타임 우리가 말하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그 네.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그 어떤 계약 기간을 정해 놓은 거죠. 만약에 방학하는 1월 1일부터 뭐 2월 28일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냥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음, 신분만 인정되고 다른 계산들은 똑같아요. 8시간 근로자들 하고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파트타임, 짧게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노동법이 비례 적용되는 거거든요. 음, 뭐든지. 그래서 다만 이분들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여기 우리 사업장에서 다 같이 8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뭐 6시간 음, 근로자들만 있다고 하시면 그냥 통상의 근로자니까 다 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세요. 근데 만약에 음. 같은 종류의 일하시는 분들이 뭐 8시간 하는데 나는 7시간 한다. 그러면 음. 단시간 근로자로서 비례 계산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려면
그 조건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경우 네. 요런 경우들이군요. 맞습니다. 뭐 같은 동종의 업무에 뭐 동사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 네. 정도 되겠습니다. 그 네. 근로자보다 짧게 일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단시간 근로자이신 분인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네.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맞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이제 근로자 보호 조항들이 있지만요. 더 특별하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별도 특별법이 있어요. 네, 아, 거기에서 정하는 게 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뭐 언제 근로하고 그 근로하는 시간이 통상의 근로자가 어떻게 짧은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반드시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단시간 근로자가 자기의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로 산정된다라는 걸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근로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더 음,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만약에 네.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쨌든 뭐 시급 100%는 더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음,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2014년 이전입니다만은 이 네. 단시간 근로자더라도 법내 연장 근로라고 하는 지칭하는 용어가 법내 있어요. 연장 근로? 일일 8시간 이내에서 그 단시간 근로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초과한 시간들이 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5시간 일하는데 2시간 더해서 7시간인 경우에 네네. 이럴 때는 연장 근로의 가산 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예전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 아, 초과하면 무조건 다 연장 근로 아, 시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그렇죠. 돼요. 만약에 8시간 이내라면 가상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거 악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4년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아, 별로 오래전 같지 않은데 네,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네요. 네, 아르바이트비는 대부분 시급제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시급제 이거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일한 시간을 곱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대부분의 계산은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좀 문제가 돼요. 다들 일일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 곱하기 일한 날 요렇게만 계산하시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 이제 서로 약속하기로 정한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15시간 네. 넘으면 그 만약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 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 시급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서 조금 잊고 계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시간 근로자니까 만약에 6시간씩 뭐 4일 일하시기로 했다고 하면 일주일에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그럼 24시간. 24시간 분치만 나가면 안 되고 주휴 수당분이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주휴 수당은 비례해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네. 4.8시간 분이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죠? 요거는 일주 총 근로 시간 네. 24시간 곱하기 8 나누기 40입니다. 그래서 아, 비례 계산 40분의 8을 8시간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해서 아,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추가적으로 주휴 수당까지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하루에 4시간씩 네. 3일째로 네. 일주일에 총 12시간 일하기로 해서 원래는 음. 그럼 주휴수당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날에는 추가 근무를 해가지고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그 주는 15시간을 음. 넘긴 거예요. 네네. 이때는 주휴수당 그러면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연장근로 이제 돌발적인 연장근로로 일주 아, 총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우연찮게 넘었다고 하면 없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단어를 쓰는 게 소정근로 시간이라는 걸 단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네. 우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전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서 나가는 거지 12시간 하다가 그 어느 특정 시점에 일을 더해서 15시간이 어떤 특정 주에 넘었다고 해서 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미리 기준에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네. 주 1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지급이 네. 되는 근데 한 거군요.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꼼수가 나오고 네, 있어요. 저도 그 생각 네, 그 말씀하실 때문에.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계약서에는 뭐 14시간만 적어 놓고 그냥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노동부나 그렇지만 제 견해도 그런 거지만 이거는 그냥 상시적인 것 때문에 15시간 이상 계산해서 그냥 음, 비례해서 계산 주휴수당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 꼭 악용하는, 물론 모든 사업주분들이 그렇진 그렇진 않지만 않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네, 제가 네. 여쭤본 겁니다. 네. 네. 5830님이요. 저는 50대 주부이고 생산직 야간 알바를 다니는 중에 어제 저녁 다른 알바분께서 기기에 손가락 베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하다가 중간에 회사 직원분과 병원 가서 치료하고 바로 퇴근했는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혹시 도움될 만한 뭐가 없을지 궁금해요.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지. 저희는 계약 기간이 없는 일이 있을 때만 불러주는 형태의 근로자라고 하십니다. 네, 뭐 혹시 이건 먼저 이분의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신분을 먼저 정해 보면요. 계약 네, 기간에 이 없는 그냥 일이 있을 때만 불러주면 그때 나가서 일하시는 일용직 생산직 분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분도 일하시다가 다쳤다고 하면 산재 보상이 됩니다. 이 음, 산재 보상은 그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일 때, 네, 그러니까 이 요양 기간을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그냥 그 병원에서 4일 이상 계속 있어야 되냐 이게 아니고 치료 네. 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를 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이제 휴업수당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4일 이상 만약에 요양을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그 산재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네, 조언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이제 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손가락 벤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일 이상은 무조건 치료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기계에 배웠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뭐 우리가 그냥 쬐끔 배웠으면 여기 문자도 안 주셨겠죠. 네. 네네. 많이 다치신 것 네. 같은데, 산재 보험 처리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회복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단시간 근로자도 그러면 연차를 쓸 수 있어요? 연차 휴가가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먼저 구분해 드려야 될 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에 하는데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초단시간 일주 15시간 이상 되시고 40시간 미만이신 분은 단시간 근로자라고요. 아, 이분들은 다 통상 근로자의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비례.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대부분 15일이잖아요. 15일 네. 곱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 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시간 단위 베이스가 나올 텐데요. 네. 만약에 일일 6시간씩 3일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계산하면 54시간 분이 나와요. 네, 네. 그러면은 6시간짜리를 9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네, 내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네, 하면 연차 휴가를 며칠 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연차 휴가를 절대적인 어떤 그런 뭐 숫자로 뭐 1년에 몇 개 이렇게 받는 것이 네. 아니고. 그렇군요.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질문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6179님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진행 요원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쓰는데 이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요, 그냥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분들도 음,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게 뭐 실무를 하시다 보면 뭐 챙기기도 어렵고 하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태블릿 PC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음, PDF에 뭐 쓰기 이런 거 되잖아요. 네네. 그거 해서 그냥 바로 교부해도 되니까 그런 음, 것도 유용하니까 꼭 뭐 출력해서 서명 받고 이게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음. 전자계약 형태로 받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자계약서를 쓰는 것도 네,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네, 요거 그냥 기본 그냥 문서 형식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때그때 성함만 바꿔서 쓰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쓰시고요. 네. 정유진 님이요. 저는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아서 제 친구가 제 방송을 듣고 문자를 보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청취자분이십니다. 일할 때는 매일 퇴근하면서 제 방송만 들었는데 출산하셨대요. 그래서 음. 육아휴직 쓰면서 하는 본방으로 들을 수 있어 좋네요. 유용한 법 이야기 아가랑 매일 아침 듣고 있답니다 해주셨어요. 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우리 방송 또 듣는다고 하니까 조기 교육으로도 좋을 것 같고 유진님 네, 감사합니다. 아기 출산 축하드리고 네, 아기랑 매일 아침 행복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아르바이트는 확정되지 않은 계약 기간 이것 때문에 아까 해고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그러니까 잠깐 일하고 그만둔다. 그래서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다. 나도 언제든 그만둔다. 이런 약간 인식들이 있으신지, 음, 이게 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 해고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5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 수당 문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부당해고 구제 네, 신청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쉽게 해고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는 뭐 해고 법제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근로자가 이제 그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 정당한 이유가 이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우리가 음. 판례에서 뭐 확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런데 이제 실무 이게 현장에서 하고 이 판례하고의 약간 온도 차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바쁘게 돌아가는 뭐 요식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회사나 같은 경우지만 업무 능력이 바로 못 따라오면 네. 그러니까 어떤 수습 기간이나 뭔가 그 어떤 뭐 정규직 근로자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그 사직을 시킬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해고 통보서를 교보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말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5인 이상 어. 사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잘 안 지켜지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네. 카페나 식당 이런 데는 네. 손님들이 저도 식당이나 카페 다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네. 특정한 그 시간에 식사 시간에 이럴 때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어버버하다가 뭐 접시 깨고 손님 그렇죠. 밀리고 하면 네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끝인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해고 통보서를 교부를 하고 정당한 이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말로 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사업장 음.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돼요. 노동청은 아니고요. 그 네. 노동청은 임금을 체불당하셨을 때 이제 신고하시면 되고 직장 내 아, 괴롭힘을 당하셨을 때 신고하시면 되는 데고요. 여기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라는 데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이제 신청 취지라는 걸 이제 적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원직 복직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는 원직 복직을 신청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음. 금전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음. 대신에 나는 그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해고당한 거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금전 음. 보상을 신청해서 각각 그 신청 취지에 따라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한번 해고를 좀 약간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당하게 되면 사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전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거군요. 대부분의 뭐 여성 근로자분들이나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금전 보상 신청을 많이 하세요. 아, 네, 그렇군요. 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예 그냥 3.3% 세금 떼는 사업 소득자 신고로 해버리고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뭔가 내가 적절한 어떤 법의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생각한다고 지레부터 그냥 의뢰짐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이해는 좀 안 됩니다만은 이 사대보험 신고를 안 했거나 뭐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관공서에 신고해 놓은 이제 형태만 가지고 그 네. 사람의 신분을 오로지 결정지우고 있거든요. 결정짓는 음.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원래는 근로자지만 그냥 세금만 3.3% 떼는 사업소득 떼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음. 뭔가 뭐 저기 그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네. 퇴직금을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는 뭐 3.3% 사업 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네. 그 실질을 따져서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은 뭐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 뭐 저기 학원업에서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뭐 판단해 봐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우리 일반 이제 그 가게나 이제 요식업이나 다른 일반 회사의 사무보조로 돌아오면 네. 사실 근로자성을 판단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그분은 근로자라고 당연히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도 3.3% 뗐다고 무작정 뭐 근로자 부정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무작정 음. 그냥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 3.3% 세금을 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네, 세금만 가지고는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디자이너, 헬스 네. 트레이너 이렇게 한 일종의 노무 도급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성 판단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그렇죠. 혼재돼 있는 있어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사업소득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진 않겠지만 뭐 음, 업무 지시를 받았던 맞습니다. 기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했으면 기간을 정함이 뭐 있는 근로자는 아니고 그냥 네. 어쨌든 계약직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뭔가 네. 불변의 기간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률에 의해서 최대 과태료 240만 원이거든요. 와, 네. 근로계약서 한 번 안 썼는데 240만 원. 네.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쓰셔야 네. 돼요. 네. 이주연 님이요. 전자계약서 좋네요. 그런데 그런 계약서들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3년이에요. 네. 아, 근로기준법은 3을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그 인사에 관한 네. 서류 3년이고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해고당할 날로부터 3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수습 기간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네. 있고요. 이 3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퇴직금도 퇴직하기 직전 맞습니다. 3개월이잖아요. 평균 임금 계산 기간도 3개월의 그쵸? 총일수예요. 네. 네, 3년 보관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께서 왠지 노무사 시험 준비하실 때 그렇게 숫자를 외우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 그런 숫자들 항상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 살아서 움직이죠.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당연 가입이에요. 그다음에 아, 뭐 3개월 이상 근로할 게 예정돼 있으면 고용보험도 가입이고요. 그다음에 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가입인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보다 문제는 우리 이제 근로자분들이 아르바이트 분들이 4대 보험 다 떼고 나면 나 가져가는 거 없다고 4대 보험에 가입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업주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한테 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천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놨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법에 따라서 다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대 네,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네, 의무입니다. 네. 자,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도 해보고 다 조금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사연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주말 이틀 알바로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일합니다. 사장님께서요, 휴게 시간 30분은 그냥 돈으로 주면서 주휴수당 해당 없다고 하는데 휴게 시간도 주휴수당도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체류 시간과 실근로 시간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출근과 퇴근까지의 회사에서 이제 가게에서 있는 시간을 체류 시간이라고 해서 네. 부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휴게 시간을 뺀 시간은 이제 실근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분은 체류 시간을 7.5시간, 휴게 시간 30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주기로 하지만 계약서에는 있다고 하셨던가 그러니까 요거는 7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 일하시니까 14시간인 거예요. 그 주휴 수당은 아, 없으세요. 근데 아, 30분 안 주시면서 뭐 돈으로 준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는 아니지만 휴게 시간 미부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치면 뭐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안 부여한다고 하면 그냥 7.5에 7.5에서 15시간이라고 보고 음. 주휴수당 지급하는 쪽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14시간으로 계산하면 나오니까 네, 휴게 시간을 부여를 안 할 거면 네, 주 15시간이라고 봐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네, 온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하셨군요. 네.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저는 주말 이틀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매장에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4명까지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근로자 4명, 그러니까 5인 미만, 그러니까 4명 이하까지, 4명까지는요, 그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연장 근로니까 뭐 만약에 일하는 시간보다 더 하면 시급을 더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신데, 네.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더 가산해서 받아야 되니까 연장 근로 수당은 100 곱하기 15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그냥 연장 근로 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10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가산 수당은 없으시는 거예요. 5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장 근로 자체에 대한 수당은 수당은 당연히 받으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요거는 시급으로 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50%는 더 못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가 되셨으면 네. 합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볼게요. 지각하고 조퇴를 3번 하면 결근으로 쳐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이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해주셨어요. 주휴수당 요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 그 다음에 소정 근로일의 만근이에요. 이 네. 만근은 결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뭔가 횟수를 넘었다고 해서 결근으로 간주해서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께서 뭐 좀 귀찮으시다고
뭐 모르겠지만 그 지각공제나 조퇴공제는 그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 주시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지각하거나 한두 시간씩 지각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 수당을 안 줘야 되는 것이고, 네, 시급을. 맞습니다. 그걸 결근으로 마음대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이시군요. 단계 더 문의하시는 게 그러면은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 못 채웠으니까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음, 지각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근만 없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나간다. 나가야 네, 된다. 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각하고 조퇴했다는 것을 마음대로 출근해서 음, 근로를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네,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무 기간을 합산해서 퇴사를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6일간 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요. 정규직 기간만 계산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이 없지만 6일간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는 퇴사를 할 때 계속 근로로 인정돼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고 평균 8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 정규직 둘 다 업무 내용 근무 시간은 동일했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저기 그 아르바이트 한 기간과 그 정규직 전환되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으시다고 하면요.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점으로 삼아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께서는 1년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 거는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하루 휴가가 생깁니다. 그 네.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음, 부분은 뭐 합산하지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한 달 음. 만근을 따져서 그 만근한 만근에서 발생한 휴가 개수와 사용한 개수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 일수에 대한 걸 받으시면 돼요. 아, 네. 차감하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사용한 일수가 없으시니까 뭐 문의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음, 만약에 10개월 만근했다고 하시면 네. 예, 9개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음, 그렇게 계산해서 받으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근무 사이에 퇴사 네, 없이 쭉 그렇죠. 했다고 하면 네. 아르바이트도 그냥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네, 된다. 그래서 6일하고 정규직 바로 전환되셨다고 하니까 네. 그 단절 기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아,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네. 한 달씩 카운팅 해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동일한 거나 차이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달라질 수 그렇죠. 있나요? 이제 만약에 8시간 미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단시간 근로자로서 비례 계산돼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네. 이분은 8시간 이상이니까 연차 수당은 최대 8시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 통상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미사용 일수 해서 아, 나머지 받으시면 됩니다. 아, 시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연속으로 봐주는 네. 거군요. 1102님이요. 아르바이트를 하루만 나갔는데 맞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하루치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해주셨어요. 네, 뭐 법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안 맞으실 수 있잖아요, 네. 서로. 그래서 이제 안 맞으신 거는 그냥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좀 음, 그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안 음. 맞는다고 해서 막 이분하고는 연관되는 건 아, 아니지만 우리가 네네네. 아르바이트생 보면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식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날 손님 몰리는데 일할 사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서로서로 좀 물론 우리가 사업주보다 근로자를 항상 이렇게 좀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게 맞습니다. 보호가 돼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102님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잘 유연하게 그만두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그런 그러니까요. 의미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존중을 하면서 배려를 좀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2300님이요. 1년 전에 일한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3이 또 나오는데요. 임금 맞아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네. 안에 청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안 주면 뭐 청구해서 안 주면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업주가 직접 안 주더라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먼저 받으실 수 국가에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셔서 못 받으신 임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네, 이렇게 일하고 돈 못 받을 때 너무 속상합니다. 2300님 네, 꼭 청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한번 볼게요.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이 5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수습 기간 안에 그만두면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틀 14시간 일했는데 수습 기간 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해주셨어요. 네, 뭐 동일한 답변입니다.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수습 기간 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역시나 뭐 남은 이제 나오실 때 좀 저기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하루 일했다고 해도 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설령 네, 사업주가 수습 기간 안에 그만두면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일한 만큼의 임금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급여를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윤정 님이요. 비정규직으로 틈틈이 일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대요. 비정규직이 우리 일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뭐 근로 형태에 따라서 어, 약간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그 근로계약 기간 안에 있을 때는 다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음, 이제 기간제 근로자 그 보호와에 관한 법률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어떤 거나 하면 뭐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뭐 명제상여가 10만 원 나가는데 네.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안 주는 경우들. 이제 물론 네. 그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 차별에 대해서 보호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어. 그게 제일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 똑같이 적용되는 네, 근로자이고 맞습니다. 이유 없는 차별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있었는데 음, 정규직 중에 누군가가 밥 먹고 이제 커피를 사러 가면서 에이, 걔들 거는 안 사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게 진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맞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커피를 사갔습니다. 네, 이런 사소한 네, 거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고 같이 고생하거든요. 사실 고용 형태는 일하다 보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이 더 일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실 때도 있고 팀에 도움이 될 때도 훨씬 많을 때도 있고요. 그거는 고용 형태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맞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같은 것들은 당연히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 원장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996님이 배워도 배워도 모르는 게 많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항상 어려워요. 노동법은 어려워서 우리 네, 노무사님이 매주 나오셔서 또 정보 주시니까요. 네, 계속해서 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974님이 자격증 수당을 못 받으셨대요. 네. 3년 이내 청구라고 하신 것 같은데 10년쯤 지났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요거는 자격증 수당이 사실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3년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네, 음, 10년쯤 지나셨으면 이제는 뭐 네, 네. 아쉽지만 네, 못 네. 받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네, 하면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도 그렇죠. 10년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뭐 시효 중단을 위해서 뭔가 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아쉽습니다. 5830님 두 분 케미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흐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무사님이 많이 받쳐주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저희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주세요. 그냥 요즘에 직장에서의 신뢰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음. 신뢰 있는 직장 문화가 잘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뭐 마무리도 잘 좋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그렇습니다. 분쟁으로 가기 전에 사실 서로서로 말 한마디만 잘 오가더라도 네, 서로 손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네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